줄기 시작해서 그런 네. 건지 네. 동네 공원이나 운동장 좀 나가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는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쫙 만들어가지고 내년 여름에 좋은 아침 한 6월, 7월쯤 할 때 네. 한번 이제 다이어트 특집 할 때 제가 빡! 오픈을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제가 요즘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고 빡 찢어버릴 거예요. 셔츠를. 살 빠진다고 아예 탄수화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열풍으로 한순간에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탄수화물. 하지만 제대로 탄수화물을 알고 먹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 악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데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은 바로 지방의 가다, 흡족과도 연관되어 있는 암이에요.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혈당에 빠져갖고 진짜 손도 떨리고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맥 빠지고. 이랬다 저랬다 정말 장난감 같아요. 넘쳐도 문제, 부족하면 더 문제. 도무지 정도를 알 수 없는 두 얼굴의 탄수화물. 똑똑하게 먹는 방법은 없을까요?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실제 알고 보면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채소 먹었다가 아니라 탄수화물 먹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미처 몰랐던 탄수화물의 진실 혹은 거짓과 배우 이윤성이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는 난 장난감. 꼭 이것만 뺄게. 네가 다 먹어라. 그래. 착한 탄수화물을 두고 벌어진 모녀의 신경전까지. 여기서 안 드실 거죠? 여기 다 먹어가지고. 한 번 먹으면 절대 멈출 수 없는 착한 탄수화물 행복밥상 대공개. 건강의 적으로 외면당했던 탄수화물의 반격이 시작된다. 건강지킴이 탄수화물의 모든 것. 좋은 아침에서 지금 알려드립니다. 아니 요즘 날씬한 몸보다 네. 건강한 몸 만드는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쵸. 여성들도 막 이렇게 마른 몸보다는 좀 그러니까. 근육이 있고 건강한 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네.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이경희 그리고 염창한 선생님 함께 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정말 좋은 아침에서 뵙는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선우영란 선생님, 이모송 씨 그리고 탤런트 이윤성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굉장히 세 분 다 반갑지만은, 야, 선우영 형. 저 너무 진짜 팬이거든요. 반갑습니다. 지난 8월에 네. 조금 내겸에서 정말 초기가 오셔서.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고요. 예. 여러분들이 염려해 주신 덕분에 네. 잘 완쾌돼서 이렇게 스타디오에 나오게 된 거를 정말 여러분들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되게 망측한 소리가 들리냐. 내 자식 인생을 망쳐놓고 지금 뭐가 어쩌고 어째? 네 맞습니다. 녹화하다가 또 선생님들이랑 같이 녹화를 하게 돼서 선생님이 딱 진단을 해주시는 바람에 왜냐하면 말이 갑자기 내가 빠른 말이거든요. 예. 근데 말이 빨리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녹화하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스타디오 끝났는데 윤정수가 선생님 말이 좀 이상해요 그래. 그래서 선생님 불렀어요. 저 나오셨네요. 우리 여자 선생님. 근데 불러셔가지고 이렇게 진맥을 하고 예. 손을 이렇게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왼쪽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평행 감각이 없어졌구나. 없어졌어요. 예. 똑바로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돼 나도 모르게 빨리 병원에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혈전 확인해보고. 네, 맞고. 네.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하고 온 것이 나한테 너무너무 약이 됐어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몸을 더 보살피라는 신호였고, 그리고 뭐 태어난다는 자체도 이제 복이지만은 네. 요만큼 병이 왔다는 것도 저한테 복이에요. 이제부터 내 몸을 잘 관리하라는 신호니까. 그래서 조그만 병을 약으로 삼으시면요, 딱 좋습니다. 네. 저희가 뵙기에는 지금 많이 사실 그러게요. 건강해 보이시는데 그럼요. 어느 정도 체력은 다 회복이 되셨나요? 네, 이제는 완전히 회복이 됐대요, 선생님이. 그런데 이제 이 반쪽에서 왼쪽이 맨 처음에는 이랬어요, 이거. 이렇게 들지도 못했어요. 한마디로 이런 종이 하나 들으려도 이랬어요.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걷고 다 돼요. 이제 이것도 왼손 이거 다 들고 이제 다 되는데 약간 기운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자꾸만 이제 연습해야죠. 걷는 연습하고. 아, 그러시구나. 뭐 걷는 연습도 하시겠죠. 먹는 것도 신경 좀 많이 쓰시겠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또 이게 반이 좀 이상하니까 뭘 먹으면은 이 반쪽이 안 움직이니까 금방금방 안 내려가요. 나는 굉장히 빨리 먹는데 그래서 꼭 챈 사람 같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챈 게 아니라 이게 작용을 좀 늦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알으니까 이제 다시 또 천천히 먹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네. 천천히. 혹시 그 전에는 뭐 다이어트 하거나 좀 이러면은 왜 사람이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 안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먹는 거에서 그러신 적은 없으셨어요? 저는 뭐 다이어트를 일부러 한 적은 없고 이 음식을 내가 체질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안 먹었고 좀 그걸 제가 잘해요. 관리를 좀 하실 편이셨군요. 물론이죠. 이제는 낫또 아침에 낫또 먹고 아침 점심 저녁엔 꼭 낫또를 먹어요. 그게 좋대요. 네. 아니 옆에 이무송 씨도 잘하죠. 다이어트에 완전 성공해서 이탈리아 신사가 나오시는 진짜 멋져. 너무 멋있으세요. 헐리우드 배우 같아요. 헐리우드 배우. 그러니까 아니 그 뭐 아니 이거 내가 색깔을 칠한 줄 알았어요. 예. 그랬더니 자기 머리야. 근데 그게 더 멋지세요.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는 아마 저나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다이어트는 아마 다 해봤을 겁니다. 네. 다이어트 전도사죠. 저희들 초창기에 그 이뇨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굶는 거 황제 다이어트부터 해서 운동 뭐 PT 뭐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을 정도로 다 해봤죠. 다 해봤어,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해본 다 해봤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죠. 다 해봤는데 뭐든지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끝이 있을 거고 그 끝이 있으면 다시 몸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죠. 운동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이왕 될 바에 살을 빼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그날 먹은 거 정도만 잘 소화시키자. 네네네. 그래서 자전거를 요즘에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타기 시작을 했고 즐기자는 거죠. 이제 살을 빼자가 아니라 좀 즐기면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좀 잘 순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근데 저도 요즘 날씨 좋아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그래요? 네, 한강에서. 근데 자전거를 타고 나면 소화가 잘 되는데 또 뭐 먹고 싶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전 되게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나온 김에 막 맛집 치킨집 이런 데 가서 먹고 가게 되고 막 맥주도 먹고 싶고. 그러고 보니까 본 것 같아. 아니 이윤성 씨 저번에 또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더 이뻐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뭐 그렇죠. 저도 사실 다이어트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하고 싶잖아요. 남자, 여자 뭐 할 거 없이 다 하는데 저도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얼마 전까지 성공을 해서 유지하는 중인데 이 유지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제일 힘들죠. 예, 그럼 뭐든지 하는 것까지는 쉽지만 뭐든지 성공을 해서 그걸 꾸준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네, 이제 주전부리를 사실 저희 두 분이 그게 제일 안 좋은 버릇인데 네네네. 몸에 배어 있는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어느 순간에 고쳐야 된다는 생각은 있으나 이 습관이라는 건 고치기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딱히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뭘 집어먹고 심심해서 그 시간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꼭 그렇죠. 많은 것 우리 집 사람도 그래요. 한 12시가 딱 넘기 시작하면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배 안 고프지? 이렇게 물어봐요. 배 안 고프지? 야, 우리 출출하지 않아? 이렇게 안 물어보고 배 안 고프지? 바로 치고 고프다고 말해.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뭐 그냥 과일 하나 먹을까?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잠깐 주워 먹지 말고 우리는 밥을 비벼서 밥을 먹자. 이제 한 끼를 그냥 밥을 깨끗하게 먹자. 이게 지금 밤 12시 얘기 안 하시는 거죠? 밤 12시. 밤 12시에 밥 한 끼 먹을까? 이렇게 되는 저희도 거죠? 왜냐하면 이무성 씨, 네네. 그 보통 밥만 드세요? 아니 이제 밥만 먹지 않지요. 자, 방금 이랬잖아요. 배 안 고프지라고 물어봤지만 사실 배고파서 드시는 건 아닐 거예요. 식사 잘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가짜 배고픔이 있어요. 그냥 배가 분명히 불러 있는데도 배고프다고 느끼게 해주는 거. 이게 한번 계속 이렇다면은 중독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대부분은 뭐 중독에 우리가 자주 먹는 게 과자나 또 밥도 드시겠지만 빵이나 디저트. 자, 탄수화물 중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여성분들 말고도 남성분들도 다이어트 다 신경 쓰시잖아요. 그럼요. 예. 자, 내가 이제 체중을 좀 줄여봐야 되겠다. 이럴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제일 먼저 뭘 줄이세요? 지방.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이지. 우리가 몸속에 있는 목표가 바로 지방이잖아요. 네. 지방이기 때문에 지방을 실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방을 아주 과다하게 임성시 빼고 밤에 이렇게 저 화나셨어요. 임성시 빼고 대부분의 여성들 경우를 생각해 보면 지방을 과다하게 드시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다이어트 좀 해보신 분들은 뭐 생각하죠? 탄수화물과의 전쟁을 시작해요. 맞아요. 대부분 왜 그럴까요? 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고 지방은 지방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과다하게 먹은 탄수화물은 몸속에 들어가면 지방으로 저장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하면 항상 곡류, 아까 얘기한 초콜릿, 뭐 이렇게 밀가루 요것만 생각하는데 실제 알고 보면은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어요. 채소에 모든 음식에 다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채소 먹었다가 아니라 탄수화물 먹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코끼리도 채소 요만큼 먹고 이만해지는 거 아니야? 진짜 아주 적절한 비유다. 코끼리도 채식주의자거든요. 따지고 보면. 소도 마찬가지 소도. 영물만 먹는데 그냥 얘가 옛날에 가장 큰 공룡도 채식이었죠. 채식. 그런 것도 있겠다. 물만 먹으면 이렇게 탄수화물 중독이 되면 이게 뭐 몸에 안 좋게 되는 건가요? 아까 이경희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이 들어가서 지방으로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예. 비만이 되면 말 그대로 이제 성인병, 고혈압, 당뇨, 뭐 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또 하나 뇌졸중, 심한 경우에는 또 암까지도 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 이무송 씨가 네.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좀 가장 많이 몸무게가 나갔을 때는 어느 정도 나갔었어요? 제가 작년 겨울 정도만 해도 95kg. 95kg에서 6kg 넘어가면서 이건 이제 안 된다. 왜냐면 2, 3kg만 더 하면 정말 세 자리 숫자가 되는데 그렇죠. 이건 가보지도 않았고 그 길은.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몸이 아침에 일어나는데도 침대에서 일어나는데도 힘이 들 정도니까요. 네. 뭐 다른 어떤 병이 같이 따라오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저도 럭키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고지혈증이나 모든 안 좋은 성인병이 바로 코앞까지 다 왔었어요. 요 상태로 한두 달만 더 가면 약을 먹어야 된다. 정도로 굉장히 아주 꽉 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느끼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뭐가 큰일이 나야 정말 큰일이 난 줄 알지. 큰일 나기 전에 뭐 하자 그러면 절대 못 하죠. 저도 하여튼 뭐 큰일을 코앞에 두고, 그때부터 이제 좀 조절에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한 뭐 6kg, 한 7kg 정도 자전거를 통해서 이제 한 그 정도 감량을 했죠. 그러니까 큰일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선우용여 선생님이 좀 그래도 최근에 큰일을 좀 겪으셨잖아요. 식생활이 좀 바뀌니까 좀 몸이 가뿐해지고 이런 게 있었나요? 몸은 여전합니다. 비만, 뭐 탄수화물, 병, 뭔가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탄수화물이 주식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탄수화물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자, 주식이다 보니까 너무 과잉되게 섭취하는 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먹고 있는 탄수화물보다 현대인들이 안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원은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와서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데 더구나 문제가 뭐냐면 이 지방이 젊었을 때는 골고루 그냥 붙어요.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타겟 지점이 딱 생겨요. 어딘지 알고 계시죠? 배. 네. 바로 남편 걱정하시는. 그래서 허벅지, 엉덩이. 그렇죠.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특히 폐경기를 맞게 되면 복부 쪽을 집중 공략하는데 특히로 문제가 되는 게 겉에 있는 피하가 아니고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이 내장 비만이 오게 되면 단순히 우리가 날씬해 보여, 보기 좋아, 배가 나와서 보기 싫어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비만의 6인조 패거리들이 있어요. 6인조나 돼요? 네, 6인조나 되는데 고혈압, 당뇨, 그다음에 동맥경화, 심장병,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그 외에도 뭐 담석, 결석 같은 것들도 비만에 따라오는 질환들이에요. 더구나 이 중에서 심장병은 비만하게 되면 3배 이상이 늘어나죠. 어른들 제일 무서워하는 질환이 몸도 몸이지만 뭐예요? 연세 드시면 제일 무서워하시는 질환. 치매죠. 자, 비만하게 되면요. 치매요? 그렇죠. 내 혈관 자체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치매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비만하고 연관되는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 췌장암, 대장암은 바로 지방의 가다, 축적과도 연관돼 있는 암이에요. 와, 그러면 비만이 유방암하고서도 연결이 있는 거예요. 그건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심지어 이 탄수화물이라는 게 그 유방암 이외에도 또 하나 뭐냐면 지방간이 생겨갖고 그다음에 간경화, 간암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죠. 지방간 있으세요? 네, 지방간 있어요. 저는 이제 술을 그렇게 많이 안 하기 때문에 병원에 가면 술을 많이 드세요?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듣거든요. 근데 저는 술을 그렇게 많이 안 먹거든요.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아마 불규칙적인 식사에서 지방간이 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럼 이게
경화로도 되고 암으로 될 수 있다는. 그럼요. 진행들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간하면 항상 뭐냐면 술, 그다음에 담배, 고기 뭐 이런 것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 말고도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때 이럴 때도 이제 간 기능이 나빠진다고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렇게 암으로도 이렇게 연관이 돼버리네요. 나빠지는 과정 중에 이제 하나의 패턴이죠. 잘 들어보면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의 문제는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것보다 탄수화물 섭취에 관련이 있다라는 게 나오네요. 그죠?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비만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지방이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은 지방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단독 범행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범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최근의 의학 기조 중에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왜 요즘 고지방식이 도리어 다이어트에 도움된다. 아니 그래가지고 요즘 SNS에 이 젊은 여자분들도 그렇게 삼겹살 사진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우리 몸에 지방이 쌓이게 해주는 그 뒤에는 탄수화물이 그걸 조절한다는 거죠. 즉 탄수화물에 의해서 지방의 축적 또는 지방이 쌓이는 지방이 쓰지 않게 되는 기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다이어트법에서는 고지방 저탄수화물식을 굉장히 강요하고 있는 거죠. 정말 탄수화물이 약간 악의 축이네요. 그러니까요. 그죠? 그 삼겹살을 먹을 때 밥을 안 먹고 그냥 삼겹살이랑 채소만 먹으면 괜찮다고 다들 그렇게 마음 먹고 어디서 우리 남편도 그걸 듣고 와가지고는 이제 지방만 먹겠다고 자는데 탄수화물을 끊고 삼겹살만 먹겠다. 삼겹살 막 먹더니 그래도 조금은 밥을 먹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뭐 되게 먹고 싶죠. 그만큼 또 밥을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게 됐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나름대로 여태까지 생각과는 많이 달라진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의 실제로 고지방 이제 저탄수화물 시기를 함으로 해서 우리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제 에너지 막 이용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너지가 적게 되면서 이제 세지방을 계속적으로 연소시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지방들이 이제 분해된다는 거죠. 아셨죠? 어려워요. 임우성 씨도 이제 삼겹살 드시고 자전거 좀 시원하게 타시고 삼겹살 드시고 이러면서 즐기면서도 이제 살을 뺄 수 있는 그쵸? 노사연 씨도 삼겹살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노사연 씨는 뭐 장모님 계실 때는 아침부터 삼겹살을 이제 가볍게 하시고 근데 삼겹살이 다른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 그 베이컨 먹잖아요 아침에. 그렇죠. 삼겹살 그게 삼겹살이잖아요. 그 삼겹살이죠. 우리도 아침에 삼겹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 근데 세 분은 지금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방을 좀 드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저는요 일어나자마자 이제 저 올리브 오일 종 그거에다가 발사믹 식초 삼겹살을 삶아가지고 이게 아침에 세 쪽 이렇게 아무 거 없이 그거 세 쪽 먹고 라또 먹고 지방을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시는 게 좋네요. 그렇게 먹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근데 이제 사실 고기나 이런 육류 쪽을 많이 먹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이게 조금 항상 나쁜 게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양을 좀 줄였지만 아이들은 그래도 꼬박꼬박 챙겨야 된다라는 걸 얼마 전에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다 보니까 애들도 잘 안 먹으니까는 빈혈이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크는 아이들에겐 성장기에는 꼭 필요한 육류는 꼭 식단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항상 단백질 위주로 좀 식단을 메인 요리를 항상 올리는 편이에요. 탄수화물은 진짜 양날의 검각 같은 겁니다. 좋은 쪽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먼저는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고 첫 번째는 본인들이 탄수화물에 실제적으로 중독이 돼 있는지를 알아봐야 돼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으로 당신을 유혹하는 탄수화물. 먹어도 절대 질리지 않는 중독성 강한 맛의 세계. 그러나 나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적신호를 청신호로 바꾸는 방법. 탄수화물 자가 진단으로 건강을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는 아침에 밥보다 빵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후 3시나 4시가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배가 고프다. 세 번째는 밥을 먹는 게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 네 번째는 주변에 항상 간식이나 과자, 초콜릿 등이 있다. 이건 뭐 듣는 중간엔 그냥 접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방금 밥을 먹었는데도 허기가 계속된다. 자기 전에 야식을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 진짜. 그리고 7번째는 식이요법을 하는 다이어트는 작심삼일이다. 맞아, 이건 너무 힘들어. 그리고 8번째는 단 음식은 상상만 해도 먹고 싶어진다. 진짜? 9번째는 배가 불러 속이 거북해도 계속 먹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음식을 방금 먹은 후에도 만족스럽지 않다. 난
난 솔직히 하나도 없네. 야, 지금 몇 개입니까? 저는 오, 없어요. 선우님 선생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6개나 되네요. 6개 제일 많아요. 네, 그럼 네. 우리 중에서. 제가 5개. 저 3개. 4개. 저도 4개. 유성 씨 4개. 아. 보통 이제 10가지 정도 중에서요. 3가지까지는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래요? 거고요. 3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4개부터는 보통 이제 중독이 의심되고. 의심. 그리고 이제 6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정말로 이제 위험 수치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7개 이상이면은 전문의하고 상담을 해보는 거죠. 거의 전문의 상담까지 갈 뻔했네요. 까지 갔네요.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집에 있는 그분이 이쪽 전문의가 아니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그러니까 윤성 씨가 만나봐야 될 전문가가 전고 같은데. 그래? 전문가의 관리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탄수화물에는 또 2가지가 있어요.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 자, 여기서 나쁜 탄수화물이 더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양을 못 줄이겠다면 적어도 탄수화물 종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거죠. 자, 나쁜 탄수화물은 바로 정제 가공된 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설탕, 그리고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여기에는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그냥 깡통 영양소라고 그래서 칼로리만 가지고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또 이런 나쁜 탄수화물의 문제는 뭐냐면 먹으면 먹을수록 중독을 불러와요.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에 보면 이런 나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뇌가 활성화되는, 기쁨을 느끼고 활성화되는 부위가 마약을 복용했을 때 활성화된 부위와 그대로 일치했다는 연구가 있어요. 완전 무서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왜 끌리고 먹고 싶고 이런 중독의 상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럼 저는 중독이네요. 이 단 거에 대한. 그래, 아까 이유 단 거 중독으로 얘기했는데 하죠. 진짜 좋아하셨어요. 사실 단 것만 중독자로. 얘기하면 소리 제일 크게 우리 지르셨어요, 아까. 진짜 선생님이 계속 걱정하셔서 너 빨리 줄여라, 너 큰일 난다 계속 그러셨는데 이게 사실 단 것만 생각을 하면 저는 먼저 밥을 먹고 나서도 항상 습관적으로 이제 꼭 항상 앞에다 놔요. 이제 뭐 항상 뭐 초콜릿, 디저트. 아이스크림 이런 것만 먹으면 사실 스트레스 받았다가도 그거 먹으면 좀 화가 가라앉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수그러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저랑 같이 한 우리 선배님 2분도 항상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여긴 추러스, 여긴 마카로니. 추러스 마카로니 그렇게 찾아요. 아니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식사가 끝나는 거는 밥을 먹은 게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 거를 딱 먹어야 아 이제 나의 끝났다. 오늘 점심은 끝이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추러스 아시죠? 여기 추러스 8개까지 먹는 거죠.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추러스가 중독의 발효. 포인트예요. 중독의 내가 포인트예요? 어떤 게 중독이고 어떤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면 뭘 보면 되냐면 배가 부른데도 반드시 먹고 싶은 특정 식품 그리고 시간이 지나 얼마 안 2시간 간격으로라든가 잦은 시간 간격으로 계속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다면 이거는 중독된 탄수화물이 아닌가 의심해 보셔야 돼요. 추러스. 배가 부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덜 부른 상태여서. 그렇게 먹고 안 부를 수 있을까요? 근데 저희 이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50대 후반 이제 중 60대로 올라가면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순간 손 떨림. 그래, 당 막 떨어지는. 당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힘들고 당 보충. 뭐 젊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런 건 탄수화물에 뭐 중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우리가 저혈당 증세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이제 뇌세포의 에너지원이 그 포도당이에요. 네. 그래서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서 이거에 진짜 지금은 현재 탄수화물이 나쁜 거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그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저혈당에 빠져갖고 진짜 손도 떨리고 뭐 어지럽고 기운도 없고 맥 빠지고 이런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탄수화물은 꼭 복용을 해줘야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근데 하는데도 하나 포인트는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보통은 밥을 먹으면 4시간은 유지가 돼줘야 되는데 나는 자주 손이 떨려. 그러면 그 탄수화물이 나쁜 탄수화물일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혈당을 급속도로 올렸다가 혈당을 급속도로 한순간에 내리는 떨어뜨리는. 밀가루 음식이 대표적인데 그러면 원래 4시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는 혈당이 유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이 떨리고 저혈당 증상이 계속 생기는데 그러면 문제가 인슐린이 계속 과로를 하게 되는 거죠. 현명하게 탄수화물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아예 끊고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좀 걱정되는 게 자칫 이 방송을 보고 그럼 탄수화물은 절대 먹지 말아야지. 네. 자, 그건 절대 안 돼요. 실제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게 돼서 근육과 지방 소모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면서 또는 입에서 치아라든가 위장에 문제가 없는데 입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그랬구나. 왜요? 제 친구 중에 다이어트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항상 좀 구취가 좀. 입에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옛날엔 안 그랬던 친구인데 딱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기 시작한 후부터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다이어트 하면 되게 우울하고 약간 맞죠. 날카롭고 네. 예민해지죠. 신경이 예민해지죠. 예,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 단 거 섭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포만감과 만족감을 전혀 어디서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다이어트 할 때 이렇게 서로 많이 안 부딪혀. 조심히. 한쪽에서 터지면 핵폭탄 예민해지니까요. 굉장히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는 좀 지방을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뭔가 모를 기쁨이 네.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탄수화물 또 너무 적게 줄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말이야. 그럼 이랬다 도대체 저랬다 정말 장난꾸러기. 말 그대로 이제 음식을 앞에 놔두고 약간 연애하듯이 밀당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을 먹을 때 아까 착한 탄수화물하고 나쁜 탄수화물이 있잖아요. 네. 그럼 착한 탄수화물을 먹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거를 당 지수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당 지수란 건 뭐냐면 혈당을 그 음식이 들어와서 혈당을 올려주는 거를 포도당을 먹었을 때하고 이제 비교한 수치인데요. 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은 보통 나쁜 탄수화물이고요. 당 지수가 낮은 음식들이 착한 이제 그 탄수화물. 아니 그런데 과일 이런 거에도 그럼 많잖아 당이요. 당기수 높잖아요. 그렇죠. 과일도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밥을 먹고 과일을 과일도 아주 단 걸로 골라서 먹죠. 당연하죠. 먹어야지. 먹다가 과일 먹다 안 달면 다 뱉어버려. 진짜 아유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그렇지. 아니 짜증나 정말. 달아야 사과도 요즘 사과 계절인데 정말 꿀이 이렇게 박혀 있는 사과들을 주로 먹잖아. 네, 그것도 나쁜 건가? 이것도 전부 그 제가 질문 중독. 드려볼게요. 과일이 착한 탄수화물일까요? 나쁜 탄수화물일까요? 과일이요. 그거 착한 거 같은데. 왜냐면 천연 일단은 가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아까 당지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걸 또 밤에 먹으면 안 거 되는 너무 건데. 높으면 당지수 높은데 과일은? 저는 아침에 먹는 과일은 몸에 좋고 저녁에 먹는 거는 과일은 그렇게 좋지 나쁘다. 자, 않다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지금 왕장 하시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과일은요, 착한 탄수화물일 수도 있고 나쁜 탄수화물일 수도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흔히 과일은 설탕하고 설탕보다 훨씬 몸에 좋은 거 이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근데 다이어트 측면에서 볼 때는 과당은 설탕하고 똑같아요. 둘 다 단순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쪼개져서 혈당을 급속도로 올리고 혈당을 급속도로 떨어뜨려요. 근데 과일이 설탕하고 다른 이유는 뭘까요? 포인트는 과일은 이걸 덮어줄 만한 방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과일 안에는 충분한 식물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있는 폐를 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을 적절하게 잘 드실 때는 좋은 탄수화물. 그렇지만 당을 너무 섭취해야 되는 정도를 넘어섰을 때는 나쁜 탄수화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 5일 전에 저녁에 갑자기 그냥 과일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냉장고를 여니까 배하고 복숭아가 아우, 질차리죠. 좋았다. 아예 딱 모르겠다 그냥 깎아가지고요. 다 먹었는데 그건 진짜 어때요? 막 그러니까 먹고 싶을 때. 선생님이 적절하게 자리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참 저희는 어떻게 먹어야 될지 지금 사람마다 다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그 과일이 착한 탄수화물이든지 나쁜 탄수화물인지는 결국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먹는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약 말 그대로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자기가 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일에 많은 당분을 먹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루에 한두 조각 정도는 괜찮죠. 근데 정상인 사람들은 그 정도 먹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런 질병이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단과일보다는 신과일을 먹는 게 좋아요. 레몬이나 자몽. 레몬을요? 네. 밥 식사하고 레몬 먹으라고요? 되게 아니 화나셨어요. 신게 좋대잖아요. 신게 좋다고. 과일 먹는 게 오히려 식사하고 당지수를 안 혹시 올려주니까. 네. 과일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으니까 사람이 자기 상태에 맞춰서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착한 탄수화물엔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딱 드는 생각은 착한 탄수화물 좀 맛없는 우리가 안 좋아하는 거 쭉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안 좋아하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콩 뭐 이런 거 그죠? 착한 탄수화물은 우리 머릿속에 맛없고 나쁜 탄수화물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맛있는 것들은 나쁜 탄수화물인데 가끔 보면 착한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몸이 당긴다고 먹는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저희 그 아나운서 팀 선배 중에 그렇게 자기는 치킨만 당긴대요. 근데 맨날 녹화 끝나고 치킨만 그렇게 시켜서 혼자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그분이? 그때 이름을 밝힐 수는 없어요.
여자분이시기 아직 때문에. 막내예요. 네. 제가 또 회사 생활도 앞으로 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당긴다는 포인트가 몸이 요구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중독인지를 중독이지. 생각해보셔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 착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을 구분하는 키워드는 바로 중독과 당지수. 달콤한 음식은 혈당을 높이고 중독을 부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당지수가 높은 도넛이나 떡보다 바나나, 땅콩 등의 당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대체해서 탄수화물 중독 꼭 벗어나길 바랄게요. 착한 탄수화물 그래도 정확하게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걸 추천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꼭 강조해서 첫 번째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네. 근데 어떡하죠? 아까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맛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 저는요 되게 맛있게 먹고 매일매일 식단에 올리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냐면 바로 혈당 지수가 17 정도로 굉장히 낮아요. 낮고 우리 몸에서 좋은 탄수화물 복합당으로서 역할을 뭐냐고, 해주는 그러니까 뭐냐고. 다시마입니다. 다시마 좋아하는데. 저는 물 다시마 이렇게 많이 올리거든요. 이렇게 초장에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잖아요. 아니, 난 저는 밥에다 넣어서 먹어요. 네. 밥에다 가루를 내가지고 밥 질 때 다시마를 넣고 줘요. 다시마가 탄수화물이라는 것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네. 해조류는 대부분 탄수화물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왜 그러냐면 다시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해요. 근데 네. 식이섬유가 바로 탄수화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노폐물을 잘 몸으로 밖으로 배출시켜줄 뿐만 아니라 다시마 보면 끈적끈적하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알긴산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분해시켜서 밖으로 효과적으로 배출해주고 그리고 소금기, 나트륨도 같이 배출시켜주는 착한 탄수화물입니다. 이모성 씨는 뭐 이렇게 뭐 변비 같은 건 없으시고요? 저는 없습니다. 예, 뭐 평생 그런 깔끔하게. 거 없고요. 네, 깔끔하게 뭐. 그리고 저희는 필요할 때는 가고요. 예, 필요 없으면 안 가고 뭐 예. 조절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뭐. 네. 근데 사실 다이어트를 많은 분들이 하실 때는 그 변비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하면서 변비가 오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이어트를 해도 그렇고 사실 임산부들이 변비에 많이 좀 노출이 좀 돼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마가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산성 노폐물을 이제 빼주고요. 그리고 성인병인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혈당을 올려주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음식 중에 하나죠. 네. 저는 다시마는 사실 좀 제 입맛에 좀 안 맞아서. 아, 그래요? 다른 것 중에 또. 그래도 전 더 나쁜 건 나오지 않고 다시마 정도는 제가 충분히 먹을 수 그래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식 씨를 위해서 좀 땅에서 나는 우리가 좀 익숙한 예. 좋은 탄수화물 그나마 뭐가 좀 맛있게 있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거. 어떡하죠? 이것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용기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조정식 씨, 호박 어때요? 호박. 애호박도 있고 다. 애호박은 싫어요. 애호박은 싫고 늙은 호박은 좋은데. 그냥 너 살찌고 살아라. 그냥. 너 입만 맞추면 힘들어 죽겠다. 호박 좀 넣으면 괜찮죠. 저는 애호박 저기 싫은데. 포기하지 않을래요. 조정식 씨를 오늘 잘 설득해서 입맛을 바꿔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애호박이에요. 아, 애호박 좋지. 애호박 맛있는데 애호박도 만들고. 많은 호박들 중에서 예. 당지수가 가장 낮아요. 그리고 베타카로틴도 풍부할 뿐 아니라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영양소, 칼륨 같은 것들도 풍부해서 우리 예. 몸에 노폐물도 많이 배출시켜주고요. 또 얼굴 부었을 때 호박이 먹게 되면 부종도 잘 가라앉혀주는 아주 좋은 탄수화물. 애호박 어떻게 해서 드시는데요? 된장찌개든 전이든 아직 맛을 모르네. 칼국수에다가 그냥 호박 써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칼국수에 칼국수는 밀가루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하여튼 뭐 살을 빼거나 몸을 감량하기 위해서는 밀가루 음식을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밀가루도 적당히 먹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전혀 안 좋은 거예요, 몸에? 원칙은 이제 탄수화물이라는 게 당지수 문제잖아요. 네. 밀가루는 당지수가 높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안 먹는 게 더 좋다고 하죠. 말하면서도 좀 죄송한 게 네. 지금 계속 뭐 좋은 탄수화물 먹어라 이러지만 사실 저희가 좋은 것만 어떻게 하고 살겠습니까? 더구나 저희 주식이 다 뭐예요? 다 밥. 그렇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네. 탄수화물에 뭐 다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랑 비슷한 사정에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탈리아도 파스타의 나라. 네, 파스타의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이탈리아에서 의외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데도 사람들이 날씬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식품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흰 강낭콩이에요. 흰 강낭콩이 사실 입소문을 타게 된 건 북미나 이렇게 유럽 쪽에서 네.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식품으로서 각광을 받게 됐기 때문에 이게 미녀들의 콩이라는 이름으로 좀 각광을 받게 됐죠. 제가 포인트를 준 건 이거였잖아요. 자, 먹지 마라. 골라서 먹어라.
근데 그걸 조정식 같은 분은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적당히 했었을 때 이 흰 강낭콩이 해주는 역할은 탄수화물이 들어온 걸 내 몸으로 다 받아들인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흡수 안 되게 배출을 시켜줍니다. 어떤 성분 자체가 이 비만에 그러면 잡아주는 겁니까? 네, 이건 바로 일종의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하는 파세올라민 때문인데요. 예. 이 파세올라민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밀라제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이걸 분해시켜주고 흡수를 시켜줘요. 그런데 이 파세올라민이 아밀라제를 저해를 시켜요. 그러면 내가 100을 먹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안 받아들이게 되고 배출을 시켜버리게 되죠. 그런 역할 때문에 이 다이어트에 굉장히 탄수화물을 적정하게 막아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은 또 풍부하겠죠. 그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러면은 강낭콩을 먹으면서 만약에 칼국수를 먹으면은 그러니까 아니 왜 탄수화물 흡수를 좀 막아준다. 이런 사람들 탄수화물 어떻게든 먹고 싶어서 참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흰 강낭콩 먹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요, 그렇죠. 저 쌀에다가 강낭콩 넣고서는 밥 좀 먹으면 되겠다. 진짜 좋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줘도 강낭콩을 발라놓고 밥만 먹는다는 거죠. 덧붙여서 하나 더 좋은 점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탄수화물 중에서 나쁜 탄수화물의 역할은 혈당을 급속도로 올린다. 그게 바로 당 지수가 높은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백미 같은 경우에는 69예요. 현미는 좀 더 낮아져서 한 66 정도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이어트 때 여성들 고구마 되게 많이 먹어요. 엄청 네. 당 지수는 78로 높아요. 고구마가요? 네, 저는 썩 권하잖아요. 당분도 또 높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흰 강낭콩의 당 지수는 얼마일까요?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17이나 뭐 20도 안 되겠지 뭐. 14입니다. 진짜? 네, 미국 고구마랑 되게 비교하니까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나요. 네, 미국 농무부 자료인데요. 14밖에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혈당을 굉장히 천천히 올려줘서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거 포만감을 주고 쭉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뱃살을 완전히 조금 이 둘러싸고 있는 걸 탈출하기 위해서 오늘 두 분께서 기적의 밥상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트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임송 씨가 뱃살 관리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게 정말 궁금해요. 반찬. 비만의 원인 탄수화물을 잡아 뱃살을 관리해주는 똑똑한 음식이 있다? 다이어트 식단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은 이제 그만. 먹기만 해도 살이 쭉쭉 빠지는 건강 밥상의 정체는? 정말 너무 맛있고요. 당장 집에 가서 해드릴 것 같은데? 진짜 맛있네. 나쁜 탄수화물은 없애고 착한 탄수화물은 살리는 100점 만점 밥상이 지금 펼쳐집니다. 가을이 되면 살찌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말도 예, 잘해진다는데 그렇게 자꾸 뭐가 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가을에 뱃살 걱정 좀 안 하고 탄수화물 먹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그게 일이겠어요.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도 준비해 주셨대요. 네. 은근히 뱃살 걱정하시는 이무성 씨 위해서도 그리고 아까 원기 없다고 걱정하셨잖아요. 우리 서민영 선생님한테도 딱 좋은 음식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흰 강낭콩 토마토 스튜입니다. 그러네요. 색이는데 되게 예쁘네요. 제가 되게 하얀 강낭콩하고 또 토마토가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흰 강낭콩하고 토마토는요 제가 굉장히 조합이 좋은데 네. 그 말 그대로 흰 강낭콩은 착한 탄수화물의 성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칼로리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토마토 한 개에 칼로리가 한 35칼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포만감까지 이 생기는구나. 화이트 키드니빈 흰 강낭콩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얘는 우리가 오늘 걱정하는 탄수화물 천연 차단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음식에 넣어서 활용하시면은 다 다이어트 걱정도 드시고 또 몸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 조갯살도 들어가고요, 토마토도 들어가고, 와, 맛있다. 맛있다. 콩 맛있죠? 콩 맛있네요, 진짜. 이제 여기 또 흰 강낭콩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연어하고 한번 결합을 해봤어요. 자, 흰 강낭콩은 제가 착한 탄수화물 대표 주자라고 그랬잖아요. 연어는 착한 지방의 대표 주자예요. 이 둘이 만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씩 드릴까요? 연어 롤 근데요. 안에 강낭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강낭콩도 들어가 있고요. 드셔봐. 이무성 씨, 이건 진짜 맛있어요. 오이까지 들어가서 오이. 사실 이 흰 강낭콩을 갖다 연어에다 이렇게 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네. 연어는 칼로리도 낮은 고단백 식품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이죠. 여기에 흰 강낭콩이 들어가게 되면 또 단백질도 딱 잡아주게 되고 굉장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아니. 연어의 향으로 같이 함께 먹는 그리고 고기가 또 그 조합이 좋은데요. 오이가 싹 들어갔고. 시원해 오이가. 근데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이
강낭콩도 있지만 흰 강낭콩이기 때문에 이 탄수화물을 잡아주는 거죠. 사실은 아까 파세올라민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 파세올라민은 특별히 흰 강낭콩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 흰 강낭콩이 좀 유명해진 거죠. 다른 성분들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흰 강낭콩이 약간 무맛 어떻게 보면 맛이 없는 거잖아요. 그 네. 담백한 맛이 또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되게 파스타 같이 생겼죠? 파스타요? 근데 이게 파스타 면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게 되게 신기한데요. 애호박으로 국수같이 썼어요. 저희가 왜 이런 거 많이 드셔보셨죠? 밀가루 안 좋으니까 쌀국수 드시면은 괜찮겠지 하시는데 사실은 쌀도 탄수화물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과다하게 섭취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 이 애호박은요. 쌀의 칼로리 1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생긴 게 너무 면처럼 생겼는데 애호박을 분말을 내서 밀가루랑 섞은 게 아니라 아니요, 그냥 이렇게 통째로 해서 썰어버려요. 애호박을 썰어서 그냥 하면 애호박을 돌돌돌 말하면서 잘라요. 잘라서 채 쓰면 돼요. 여기서 안 드실 거죠? 여기 다 먹어가지고. 완전 국수가 그래요? 돼요. 야, 진짜 국수처럼 이렇게 길게 뽑아줘요. 저 근데 애호박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조정식 씨 좀 먹여봐. 애호박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매력 있어요. 네. 아니 호박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식감도 되게 좋아요. 약간 와,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아삭아삭한 맛도 있고요. 매콤하네. 맛있다. 애들도 좋아했어. 애들 애호박 진짜 먹이기 힘든데 이렇게 속여서 먹으면 너무 좋아할 것 또 같아요. 하나는 이 국수는 애호박 국수는요. 이제 소화력이 약한 분들도 드시면은 노인분들이라든가 또 아이들한테도 먹이면 굉장히 소흡수도 잘 돼요. 애호박이 맛있네요. 잘 드시는데요? 애호박 진짜 맛있네. 그리고 이거 앞에는 뭐예요? 반찬? 아, 이게 정말 궁금해요. 반찬. 홍합 아니에요? 아, 이거 안에 다시마 있구나, 다시마. 다시마 홍합. 다시마 홍합. 네. 자, 다시마는요,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어요. 오래도록 다시마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기록돼 있을 정도로 그래, 다이어트에 살이 좋은 빠져요? 식품이잖아요. 자, 너무 여기에 맛있다. 저는 홍합을 더해봤어요. 홍합은 한약에서는 오장의 기를 북돋워주고 원기를 회복시켜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선영연 선생님 요즘 원기 없다고 그러셨는데요. 아니, 왜냐면 내가 다시마를 다 먹어버렸어요. 그 안에 있는 다시마를 곳에 다 골라드세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홍합에는 타우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타우린은 아시는 것처럼 간 해독뿐만 아니라 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은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 홍합이요? 네. 아, 제가 지금 피곤하니까 잠들. 드십시오.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곡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반찬해서 먹으면 진짜 좋겠네요. 네, 그 밥에다가 흰 강낭콩 올리고 그다음 얘랑 먹으면 정말 좋겠죠. 아니 이렇게 애호박 파스타는 진짜 한 끼 맛있다. 식사로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이윤성 씨는 완전 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이거 정말 너무 맛있고요. 당장 집에 가서 해드릴 것 같은데? 아, 제가 채를 잘 못 썰어서. 기계 있어요, 여기 되는데. 끝났어요. 네. 좋은 음식 소개해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서 착한 탄수화물에 대해 배워간 이윤성 씨,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항상 아이들을 위해 손수 간식을 만들고 있다는 엄마 이윤성 씨. 애들을 위해서 간단한 피자 그거 만들어 보려고요. 흰 강낭콩을 저는 주 재료로 할 거거든요. 강낭콩을 좀 삶고 밑에다가 그냥 또띠아 요즘에 팔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냥 올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렌즈에 2, 3분? 탄수화물 흡수를 막아주는 파세올라민이 풍부한 흰 강낭콩과 간단한 채소들만 있으면 영양가는 높은 흰 강낭콩 피자 완성! 흰 강낭콩에는요, 탄수화물을 저희가 섭취를 했을 때 그거를 몸에 축적되는 지방 이런 거를 제한을 해준대요. 얼마나 좋아요. 때마침 집에 돌아온 첫째 세라. 세라 왔어. 다녀왔습니다. 손 씻고 와. 아이들이 배고플 세라 완성된 피자를 내어주는데요. 흰 강낭콩 피자를 본 아이들의 반응은 흰 강낭콩이 들어간 걸 아는지 모르는지 잘 먹는 둘째. 반면 첫째 세라는 표정이 어두운데요. 콩밖에 없어 내 거. 너 그럼 먹지 마. 쫄쫄이 굶어. 넌 저녁도 없어. 콩 이것만 뺄게. 네가 다 먹어라. 그래. 우리 세빈이는 콩도 잘 먹어. 콩도 잘 먹어. 엄마가 너한테 다 좋은 것만 주지 나쁜 너 털기만 해봐. 너 안 먹을 거지? 아니 내가 먹을 거야. 안 먹는다며. 모녀 신경전이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 집에서 제일 편식하는 애예요. 세라는 편식을 조금 하고 우리 둘째 세빈이는 엄마가 해주는 거 다 맛있다 이렇게 다 잘 먹어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한테는 예쁘다 예쁘다 하고 얘한테는 자꾸 잔소리하게 돼요. 맛있지? 콩 빼면.
자꾸 너 그럴래? 나가서 사 먹어봐. 콩 이렇게 안 줘. 콩 넣어놓는 피자가 어딨니? 그러게 이 세상에 엄마밖에 없겠네. 말은 그렇게 해도 결국 한 그릇 깨끗하게 비웠어요. 그래도 억지로 정말 때리면서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 니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 그래서 얘는 정말 많이 먹고 큰 애는 자기가 먹을 양은 먹으니까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죠. 자, 이제 간식도 맛있게 먹었겠다. 소화도 시킬 겸 운동에 나선 이윤성 씨. 오늘처럼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아이들과 함께 운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저희 세대 때는 친구들하고 다 놀거리가 많았거든요. 뭐 땅 따먹기를 하든 뭐든. 요즘엔 너무 발달해서 그런지 컴퓨터 이런 거 핸드폰 만지작거리는 게 사실 보기 좋진 않아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솔직히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노는 모습이 저는 정말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줄넘기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로 이때. 와 놀래라. 깜짝 놀랐어. 온 가족의 환영을 받으며 귀가한 홍지호 박사.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줄넘기부터 건드는데요. 줄넘기만 예술이지. 가족 앞에서 자신만만한 홍지호 박사의 예술적인 줄넘기 실력을. 자신만만해하던 그분 어디 갔어요? 줄넘기 하나로 가족에게 큰 웃음 주는 아빠 홍지호. 그러니까 이거 오자마자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혹사를 시키는. 아이고 힘들어. 그만하자. 밥 먹자. 먹은 만큼 움직이고 가족이 함께 모여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이윤성 홍지호 부부의 날살 빼는 숨은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윤성 씨, 식사하러 집에 들어간 거 아니었어요? 갑자기 요가 매트는 왜 꺼내시는 거예요? 당신 내가 배 운동을 위해서 배 어쩔 거야? 이 정도면 나온 것도 아니. 우리 신랑은 배가 이렇게 덮고 있어요. 벨트를 요새 이 정도면 아니. 이렇게 홍지호 박사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숨겨온 뱃살까지 공개하는 이윤성 씨. 오늘 완전 홍지호 박사 순환 시대인데요. 벨트를 이렇게 아끼려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배를. 세빈아 아빠 배 어때? 임신한 것 같아. 이게 어떻게 임신을? 아빠 매일 해. 그래서 몸이 이렇게 좋은 거야. 자기는 잇몸 일으키기라고 하는데 잇몸 일으키기가 아니에요. 뱃살 공개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매일 한다는 운동을 살짝 보여주지만 박사님, 운동하는 거 맞아요? 이게 다예요. 요거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윤성 씨와 함께 뱃살 빼는 요가를 시작한 홍지호 박사. 이렇게 부부가 같이 운동을 하면 군살도 빼고 부부금실도 좋아지고 그야말로 일석이조겠어요. 밥 먹자 여보. 남편의 뱃살을 위해 특별한 요리를 시작하는 이윤성 씨. 간식에 이어 밥을 지을 때도 빠질 수 없는 흰 강낭콩. 실제 인체 실험을 한 논문에 의하면 흰 강낭콩 추출물을 11주간 식전에 섭취한 결과 약 14kg가량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저희 두 부부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아요. 얘가 좀 잡아주니까 저희 두 부부에게는 더 좋은 거예요. 평소 육류와 밀가루를 즐겨 먹는다는 이윤성 홍지호 부부에게는 이제 꼭 필요한 필수식품. 맛은 물론 가족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세심한 주부 이윤성 씨의 오늘 저녁 메뉴는 흰 강낭콩 샐러드와 흰 강낭콩 소스로 만든 닭가슴살 스테이크입니다. 플레이팅까지 완벽한 만찬. 과연 가족들 입맛에는 잘 맞을까요? 흰 강낭콩을 싫어하던 첫째 세라의 입맛은 물론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윤성표 흰 강낭콩 건강밥상.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여보, 나랑 살면서 이게 많이 늘었네. 못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니까 어떻게 할 못하는 방법조차 몰랐어요. 그래서 꼬막을 갖다 엄마가 그때 모래집히고 이상한 거 만들었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아빠 꼬막 안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 꼬막 어때? 괜찮지? 그러니까 뺑뺑뺑인데 와이프를 밥을 잘 할 수 있게 만드는 비법 중에 하나가요. 맛있게 먹어야 돼요. 맛있게 잘 먹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 요리할 맛 나겠어요. 아이도 잘 챙겨주지만 특히 저를 많이 잘 챙겨주고 음식도 항상 이렇게 맛있는 음식 해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죠. 고마워요 여보. 이거 주세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는 이윤성 홍지호 부부.
앞으로도 건강한 식단으로 가족의 행복 지키시길 바랄게요. 필수 영양소인 지방과 탄수화물의 이 두 얼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방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명이 있었습니다. 네. 탄수화물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경혜 선생님께서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오늘 막 복잡한 얘기 너무 많이 들었더니 얼굴들이 어두우세요. 그래서 제가 다 복잡한 거 외우시지 말고 혈당지수 이런 거 저도 못 외우거든요. 네. 자, 3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첫 번째는요. 주식이 우리가 탄수화물을 제일 많이 섭취하는 게 밥이잖아요. 밥 먹을 때 그냥 밥 드시지 말고 자꾸 콩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서 놓으면 혈당을 거기서 충분히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나쁜 걸 먹을 때는 착한 친구를 옆에 붙여서 먹으세요. 그래서 나쁜 거 간혹 먹게 되는데 예를 들면 피자 먹고 싶을 때 피자에다 채소 토핑이 잔뜩 들어있는 걸 가능하면 먹는다라든가. 강낭콩 토핑 얘기하시는 줄 알고. 그것도 좋아요. 네, 그렇게 드시든지 아니면 채소를 옆에 굉장히 많이 먹게 되면 이게 혈당을 같이 떨어뜨려줘요. 그래서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잘게 쪼개거나 갈거나 하시지 말고요. 큰 덩어리로 천천히 흡수시키면 또 탄수화물 흡수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어요. 계속 앞서 얘기한 것처럼 탄수화물을 끊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인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건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설탕에 들어있는 그 숨은 그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을 찾아서 요거를 줄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수면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충분한 수면과 더불어 착한 탄수화물을 찾아서 나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딱 공평하게 탄수화물이 어쨌든 우리 몸에 좋은 것도 있으니까 나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좋은 탄수화물 한번 먹죠 뭐. 그게 뭐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그죠? 되게 힘들어하시잖아요. 예? 저부터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좀 줄이도록 하는 김한 씨가 되시고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좋은 아침 찾아주신 세 분께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